볼게요. 우리 동현 멘토님, 남희 멘토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평생현역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 채팅방. 여기 운영하고 있고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비밀리 조직은 아니지만 검색을 풀어놨을 때는 막 이렇게 스팸을 막 뿌리려고 오시는 마음 나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으로는 안 되고 혹시 지금 오늘 수업 들으시는 멘토 대표님들 중에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네, 평생연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저랑 같이 만나는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평생연역 커뮤니티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도전한다라는 의미로 서로를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멘토님 이러면서 이제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채팅방, 네, 평생현역. 우리 일용 멘토님 평생현역 커뮤니티에 제가 이따가 링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멘토라고 부르고요. 저는 창업 지원 사업을 오랫동안 그 정부 지원 사업 담당하는 매니저였고, 지금은 아예 퇴사를 해서 창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의 입장과 창업자의 입장을 두루두루 지금, 너무 괴로워요.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 정보를 쉽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왕초보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말 쉽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지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셨던 대표님들, 멘토님들도 계실 텐데 12일에는 우리가 그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어디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어디에 예산이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이론적으로만 배웠고, 그러면 이거는 알겠어. 올해 한 400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한테 맞는 걸 쏙쏙쏙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이 오늘입니다. 독집기 키워드인데 요거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요 키워드만 아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나한테 맞는 창업 지원 사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잠깐만 복습해 볼게요. 이게 정말 기본 개념인데 요거를 잘 잡고 가시면 창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 제가 다른 사실 창업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라이브 클래스를 못 들어요. 밤에는 아기를 키워야 돼가지고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못 듣는데 그런 수업들을 듣고 오신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할 거고 나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 할 거고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초기 창업 패키지 할 거예요.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말고는 다른 창업 지원 사업 이름을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메인이 되는 창업 지원 사업들만 알려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키워드들을 넣으면 그 패키지 사업만큼의 효과가 있는 그 패키지 사업만큼의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도 검색하실 수 있도록,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창업 지원 사업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너무 쉽죠? 창업 지원 사업은 뭐냐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팀이랑 활동이란 걸 할 건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누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민간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의 그 두 글자로 쩐추가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이랑 정부 지원 사업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로 쓰고 있어요. 이제 오늘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딱 보시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 라이브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럼 보시면 단어들이 막 혼용되어 있습니다. 운용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 사업은 보통은 민간 기업 말고
정부. 이 정부 지금 두 글자 써놨는데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내리는 창업 지원 사업을 보통 말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자체에서도. 어디냐면 우리 멘토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들 있죠. 거기에 구청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지원 사업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막 1년 내내 내가 그걸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다릴 순 없는데 공고에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녹화 버튼 Recording 누르고 in progress.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이 누가 주느냐가 앞에 붙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 주냐, 민간 기업이 지원해 주냐, 아니면 뭐 지자체가 지원해 주냐, 대학이 지원해 주냐 하는데 보통은 제일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제일 큰 예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정부, 특히 중앙부처, 특히 누구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기부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창업 지원 사업이 창업을 꼭 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꼭 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클래스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들어보셨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뭐냐면 내가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그냥 나는 아이디어만 있어요. 아, 요런 거 하면 좋겠는데 요거는 어떨까? 했을 때 아이디어만 있고 사업자 등록증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부터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거기 정의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 개시하고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우리 멘토님들이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세무서부터 가셔서 개인 사업자부터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법인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봤는데, 본 적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창업 지원 사업 먼저 도전해보시고, 예비 창업자 그 단계에서, 거기서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개를 배울 거예요. 나한테 꼭 맞는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는 방법을 세 개를 배울 겁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뭐냐? 이 창업 지원 사업 단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을 약간 이렇게 마음적으로 멀리 하나요? 멀리 하잖아요. 멀리 하고 뭐 교수님들도 약간 멀어 보이고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분들이 쓰는 단어가 어색해서 그래요. 단어가 약간 나랑은 안 어울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MZ세대랑 나랑 약간 멀어 보여. 왜 그러죠? 쓴 단어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창업 지원 사업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창업 지원 사업 누가 주로 그 예산 주머니 가지고 있다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정부 공무원 그룹이 사용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몇 가지 알아두시면, 나중에 창업 지원 사업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직접 찾으실 때, 요런 단어가, 그치, 우리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단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사업화 지원금.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많으신 우리 멘토님들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프로그램이 보인다.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보인다.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사업화 지원금.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목적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내 돈 안 들이고 돈을 준다는데 무슨 정보야? 이것 때문에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 혹은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멘토님들이 계실 텐데 그게 창업지원 사업 이꼬르 사업화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업화 지원금, 사업 지원 사업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교육, 사무공간, 글로벌 이렇게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정말 현금성으로 현금이라고 해서 우리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여기입니다.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이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뭔가 포스터를 봤는데 사업화 지원금을 준대요.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근데 이거는 내 돈이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가요. 아직 창업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없는 분들부터 이 창업 지원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정부에서는 쓰는 단어가 예비 창업자라는 거거든요. 예비 창업. 창업을 할 예비적인 사람들, 예비 창업자인데 이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이제 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영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뭐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 정도를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제가 5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5천만 원 더 더해서 5,5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번 어디 지원해봐. 사업화를 어디 한번 진행해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비 창업자 신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그 자기 부담금도 필요 없습니다. 예비 창업, 아직 창업 활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매출이 생기겠어? 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메인이 되는 사업들. 간혹 가다가 10%를 내는 게 있는데 10% 이상이 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보통은 다 10%예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받는데 이 회사명이 정부기관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쉽게 찾는 방법에서 K-스타트업이라는 걸 배울 텐데, K-스타트업에 민간 기업들도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거든요. K-스타트업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정부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업화 지원금 프로그램도 있고, 민간 기업이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하는 것 중에 이 기업이 진짠지 사기 기업인지가 우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막 창업지원단에서 5년 넘게 근무한 사람들은 이 회사를 딱 보고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 보면 오, 되게 대단한 뭐 기업인가 본데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막 따라 하다 보면 하다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이거를 꼭꼭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따가 K-스타트업 직접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완전 왕초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보지 않기로 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들, 안전한 것들만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돈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사업화 지원금은 뭐 정책 자금, 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금은 우리가 잠시 융자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화 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화만 진행을 했다면.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정부가 이렇게 잘해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단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평생연역 커뮤니티는 아까 주로 50대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창업 지원 사업은 나이로 한번 아쉽게도 나이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그냥 아예 모집 대상을 청년이십니까? 청년이 아니십니까로 나눕니다.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렇게 해요.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의 기준은 마흔이 되었냐 안 되었냐의 기준입니다. 마흔이 아직 안 되었다 하면 청년으로 나라에서는 보고요. 마흔 이상이다 하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중장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평생연역 커뮤니티는 중장년 분들이 99%예요.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이 이렇게 하나 공고가 나왔는데 제목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제목을 클릭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할 필요가 없죠. 청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저거 40 전후야. 그러니까 뭔가, 혹시 나이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클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업지원 사업에, 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40이 기준입니다. 청년이랑 중장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낸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다 창업기업, 기창업자라고 부릅니다. 기창업, 이미 창업을 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멘토님들 중에 지금은 사업자가 없으신데 옛날에 내가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폐업 경험이 있어.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재창업자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 사업도 도전할 수 있고요. 예비 재창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 경험이 있으면 두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폐업 뭐 이런 경험 없어요. 라고 하면 재창업이라는 들어가는 단어는 안 보시는 거죠. 안 보시는 건데 폐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 하시면 아, 요것도 해당할 수 있구나.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창업 지원 사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죠. 여기까지가 완전 기본기고 이 페이지가 우리 약간 그거예요. 우리 약간 숙제하듯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는 방법이 이 페이지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뭐다? 사업화 지원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업화 지원금 보통 예비 창업은 한 3천,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초기 창업은 5천에서 7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3년 넘어가는 도약 기업에는 한 1억 원 정도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데 그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의 이름에는 보통 세 글자가 들어가요. 뭐냐면 패키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찾을 때 패키지라는 단어가 제목에 보여요. 그러면 오, 저거 사업화 지원금 주는 사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예비 창업,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단계부터 창업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데 이 창업 기업을 반으로 또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이후부터 3년 이내를 초기 창업이라고 하고 부터 7년 이내를 도약기업이라고 해요. 도약기 기업, 초기 기업, 도약기 기업.
지금 그러면은 총 3개죠.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리고 도약.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개를 앞에다가 붙이면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라이브 클래스 많이 들으시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막 초기 창업 패키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 패키지가 그 패키지였습니다. 요거가 완전 기본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줌 덕분에 이렇게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대중화가 되었죠. 그래서 요 패키지는 별 1개짜리입니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도 패키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면 우선 클릭해서 보십시오. 근데 우선 클릭해서 보셨는데 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A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별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헷갈리는, 우리가 평생 커뮤니티에 계신 우리 멘토님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신 많은 분야에, 이쪽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단어가 정부가 쓰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컨텐츠,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컨텐츠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콘텐츠는 너무 이상하죠. 콘텐츠는 이상한데 정부에서는 콘텐츠를 안 쓰고 콘텐츠라고 쓴대요. 이상한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콘텐츠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콘텐츠 뭐가 있을까요? 뭐 영화, 영상, 음악, 예술 쪽, 뭐 이런 것들이 만화,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멘토님들,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지식 창업에 굉장히 붐입니다. 지식 창업이. 지식 창업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력으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유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 사업에 지원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근데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떻게 쳐야 되냐면 콘텐츠라고 적어야 검색이 됩니다. 이 콘텐츠 사업들도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1월 달에, 2월 달에 나온다고 해요. 그럼 콘텐츠라고 검색을 하셔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아요. 예비 창업 콘텐츠, 초기 기업 콘텐츠 초기 기업 지원 사업, 콘텐츠 도약기 기업 지원 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사업자 등록을 낸 지. 그랬는데 공고가 도약기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아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목만 보고도 하나씩 지금 막 업그레이드 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행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우리 멘토님들께서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여행 관련한 서비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행 좋아하시니까 취미 활동으로도 그렇고, 뭐 일 활동으로도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단어로 창업 지원 사업을 한번 받고 싶은데 여행이라고 치잖아요.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광이라고 쳐야 됩니다. 여행이랑 관광이랑 여행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관광이라고 쳐야지 창업 지원 사업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가 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얘도 똑같아요. 관광 예비 기업, 관광 초기 창업 기업, 관광 도약기 기업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목만 보고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관광공사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도권에 계실 확률이 높겠지만 수도권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번에 어디 주말에 저기 가봤더니 지역에 어디 지역에 가봤더니 와 여기서 뭔가 사업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또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단어가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제목에. 로컬. 뭐 로컬 지원 사업, 로컬 재창업 지원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뭐 이런 느낌으로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거는 지역 기반,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배운 거 몇 개 없죠? 7개 배웠는데 엔간한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막 제목 보이시면 막 넘어가실 수 있어요. 요건 내 거 아니고 요건 내 거고 막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 지금 들으시는 우리 멘토님들 중에 사업자가 있으시다. 근데 내가 고용한 인원이 4명, 5명이 안 된다. 1명, 2명, 3명, 4명까지. 5명이 안 된다 하면 정부에서는 그 사업자를, 그 사업체를 소상공인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인력이 4명이 안 되면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인데 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되게 많습니다. 작년부터 되게 많아졌는데 이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패키지 사업은 막 뭐 창업 멘토분들이시고 뭐 너무 많이 알려졌어.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소상공인 쪽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상세 페이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없어. 나 혼자야. 근데 난 디자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금 공고 났거든요.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거의 선착순 접수입니다. 막 800개 기업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내가 좀 일찍 신청했다 하고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정부에서 디자이너를 거기서 이제 연계를 해줘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라이브 커머스도 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 제작도 도와주고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 인력이 4명, 5명 아래인 회사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는 소상공인은 예비 창업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면 확인이 돼요. 내 개인 사업자 내고 이제 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인가 뭐 이렇게 내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확인서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지원 사업들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 멘토님들?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넘어가요. 별 3개인데 뭐냐면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뭐냐면요. 속도개척. 이 단어들도 정부에서 써요. 쓰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팔로 개척. 너무 이상하죠? 뭐를 개척한다고? 뭐를 개척한다고 팔로를 개척해 준대요. 팔로를 개척해 주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마케팅, 홍보 이런 거. 마케팅 해주거나 뭐 홍보비 지원해주거나 이런 사업들이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옵니다. 뭐 스타트업 팔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홍보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아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 홍보 효과 아래 건 뭐냐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유 오피스 쓰더라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입주기업 혹은 보육기업 모집 뭐 이렇게 합니다. 입주기업 보육. 지금 여기에서 알려드린 단어를 K-스타트업에서 직접 넣어보시면서 찾는데 유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로 개척도 한번 넣어보시고 입주기업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럼 요것도 넣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 남성 멘토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여성 기업들만 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하하하. 왜냐면요. 왜냐면 이런 사업들, 창업 지원 사업에 진짜 성별을 봤더니 남성이 너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월등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성별 대표자가 여자면 여자여서 주는 지원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여성들끼리만 경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성이라고 이제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또막 이것저것 막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IP예요. IP. 이거는 뭐예요? IP. 생소하다. 생소해. 뭘까요? IP는 뭐냐면, 뭘까요? 아, 지식재산권이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뭐냐? 특허, 상표, 디자인권, 요런 거 있죠. 뭐 실용신앙권. 그 특허청에서 하는 것들, IP. 근데 이 IP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큰 막강한 지원 사업들이 많은 게 내가 특허를 한번 하려고 해서 변리사와 상담을 했더니 300만 원을 달라네요. 만 원? 나 아직 창업하기 전인데? 하기 전인데 돈이 어딨어?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 IP, IP라는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특허 출원이라든지 상표 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이디어가 이거는 뭐부터 하고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IP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셔서 요거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이 지원 사업 관련한 지원 사업들 받으시면 좋아요. IP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와우 제일 중요한 페이지를 다 했더니 30분이 넘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이거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거 철수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골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채팅방에 적으셔도 돼요. 철수는 지금 55살입니다. 선배님이신데 제가 반말로 할게요. 55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이세요. 철수는. 그리고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 시니어를 대상으로 취미 플랫폼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취미 플랫폼을. 그러면 이 철수 씨에게 어울리는 키워드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35분이나 됐으니까 하나씩 그냥 같이 할게요. 1번, 등록증을 내본 경험이 없다.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 지연 멘토님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지금 예. 대부분 거의 정답이에요. 지연 멘토님. 그리고 우리 고 멘토님. 예. 만들고 싶은데 1번. 숫자 등록증 내본 경험 없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뭐예요? 예비예요. 예비. 2번, 3번은 보지 않아도 된다. 안 봐도 된다. 내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본 경험이 없죠. 4번도 재창업 아니죠. 폐업 경험이 있으셨으면 재창업이 됐을 텐데 내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2번, 3번, 4번 아웃입니다. 2번, 3번, 4번 아웃. 예비만 되는 거예요. 예비만. 그리고 아니죠. 우리 마흔 기준으로 하죠.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 중장년 1번, 6번. 그 다음에 즉 취미 플랫폼인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뭔가 뭐 취미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뭐 이 취미와 관련된 뭐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쓸 때 그걸 작성을 할 때 저는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콘텐츠 관련한
창업 지원 사업도 가능합니다. 7번도 오케이. 그다음에 관광. 관광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취미 플랫폼을 뭔가 시니어분들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취미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관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뭐 여행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면 8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정답이 없는 겁니다. 컨텐츠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컨텐츠 말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풀고 싶어요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창업 지원 사업은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컨텐츠 7번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8번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9번도 똑같죠. 9번도. 9번도 뭔가 이 취미인데 그 전국 각지 지역에 있는 뭐 전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내가 묶어서 이것들을 시니어에게 알려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로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로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패키지 무조건이죠. 10번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남성, 우리 철수 남자니까 여성 안 되고 만약에 우리 철수 씨가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육도 눈여겨보면 좋겠죠. 보육도 눈여겨보면 좋겠죠. 그래서 완전 아닌 키워드는 뭐다? 2번, 3번, 4번, 5번, 11번이 됐습니다. 우리 1호 멘토님께서 다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으로요? 아니면 한 번만 신청하나요?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맨 처음 페이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같이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뭐냐면, 창업 지원 사업에서 여기 지금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교육, 사무공간, 글로벌 진출 이렇게 있잖아요.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2개가 됐어요. 동시에 3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동시에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밖에 못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5개 다 지원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사업화 지원금은 하나 됐고 멘토링이 하나 됐고 교육이 하나 됐어요. 3관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다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업화 지원금은 아무래도 그 지원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멘토링이랑 교육은 어떤 뭐 지식을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건데 사업화 지원금은 현금, 돈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거를 이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화 지원금에서만 3관왕을 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예요. 빨리 할게요. 2번째,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익숙해지셔야 하는데요. 무슨 사이트냐라고 하면 우리 앞에 K 많이 붙이죠? K 요즘 김이 난리라 해서 K푸드, 김 막 난리 났는데 김밥 이런 거. K팝, K 뭐 앞에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게 붙냐면 K 스타트업이 붙어요. K 스타트업.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서 배운 키워드들을 넣으시는데 어디서 넣으면 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넣으면 되냐면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해볼게요. 네, K 스타트업. 여기가 K하고 네이버에서 그냥 한글로 스타트업 치면은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나오는데 막상 와보면 이거는 알려줬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다른 거 다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들어오셔서 여기 사업 공고 있죠. 공고. 여기에서 모집 중으로만 가십시오. 사업 공고에서 모집 중으로만 가세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모집 중으로만. 너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로만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짠, 그냥 스크롤 이제 내려볼게요. 내려보는데, 지금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우스를 내렸더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앙부처랑 민간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K-스타트업에서.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막 엄청 불안해서 말씀드렸던 거. 민간기관에서 하는 건 우선 우리 보지 않는다. 보지 않고 활동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눈이 우리 눈이 생기면 들어가는 공간, 요거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래 보이세요? 아래 이렇게 정보들이 바뀌거든요. 왔다 갔다 거리죠. 근데 우린 민간기관 거 안 볼 거예요. 공공기관 것만 볼 겁니다. 이 공공기관 거는 네, 이쪽에 검은색 표시 이렇게 클릭하면 검은색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볼 건데 그냥 볼게요. 오늘은 뭐가 나왔는지. 우리가 오늘 배운 키워드들만 가지고 이제 보는 눈이 생기셨을 거예요. 보세요. 우선 여기 위에 볼게요. 위에는 어, 우리 배웠어. 팔로. 아, 요거구나. 팔로 요건데 컨설팅 지원 사업이래요. 컨설팅. 이거는 중복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시설 공간 보육. 보육. 우리 아까 공간. 사무실 필요하다. 입주기업 모집 나왔죠. 입주기업. 아, 얘는 사무실이구나. 내가 만약에 입주기업이 필요 없으면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오늘 뭐 뉴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뜬 게 뉴거든요. 오늘도 공부하기 너무 좋은 날인데요. 뭐냐면 여기 관광. 근데 앞에 지역이 붙었어. 충남 쪽에서 어떤 관광 스타트업을 뽑는구나. 근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예비를 뽑는지, 초기를 뽑는지, 보약을 뽑는지, 아니면 에서만 뽑는지, 충남 기업들만 뽑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관광 쪽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죠. 여행 쪽에 아이템이 있어 하면 이 관광이라는 단어만 보시고서도 클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내려가서 입주기업입니다. 와, 오늘 단어 다 나왔어요. 이거 보고 수업자료 만든 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은 뭐예요?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이래요. 우리 평생연역 커뮤니티는 중장년이 99%다. 이거 볼 필요는 없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재창업이구나. 청년들에게 재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교육이래요. 제목에서 교육, 입주기업, 그리고 얘는 민간 운영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니고 기업들 뽑는 게 아니고 이 사업 할 사람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보시면 돼요. 후에도 몇 개씩 나오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집 중으로 여기 사업 공고에서 모집 중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배운 키워드들을 왼쪽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배운 거 뭐죠? 콘텐츠 배웠어요. 컨텐츠 아니고 콘텐츠라고 딱 쳐서 들어가면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키워드들. K-스타트업에서 하시는 겁니다. 민간 기업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사업화 지원 사업이 올 한 해 166개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창업 지원 사업이 한 397개 나왔거든요. 정확히 397개 중에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16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씩 다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이렇게 돼요. 1월에 4개 중에 하나가 다 나오고 1월부터 4월까지도 안 가요. 한 3월쯤 1, 2, 3월에 166개의 대부분이 나온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이. 이게 특징이거든요. 사업화 지원 사업의 특징.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준비하기 가장 빠른 날이고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K-스타트업 가셔서 어떤 사업들이 나오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제일 1등으로 빨리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K-스타트업 보시면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공고가 하나 있을 텐데 요거를 놓치기 쉬우세요. 놓치기 쉬워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창업 중심 대학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중심 대학이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배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 세 개를 다 하는 대학교가 전국에 8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학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대학은 요거 하나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하는 대학은 요거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창업 중심 대학은 이거 세 개를 다 해요. 그러니까 중심 대학이라고 써 있으면 내 거다 우선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써 다음 주 목요일 날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 쓰실 수 있거든요. 와, 나의 열정을 한번 불살라 보겠어 하시는 우리 멘토님들께서는 중심대학을 K-스타트업에서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을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어. 이것도 내가 모르겠다. 하시면 아유 좀 전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나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멘토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비즈봇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예요. 전 유료 서비스는 잘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무료인데 너무 괜찮더라고. 제가 이제 회원가입 해봐서 해봤거든요. 비즈봇이라고 그 카카오톡에 채널 검색하는 거에 비즈봇이라고 쳐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무료일 수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해당하는 정보들을 조금 넣어놓으면 이 비즈봇 인공지능이 막 찡찡찡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자동으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요. 이거 카카오로 회원가입하는 거거든요. 카카오로 회원가입하는 거고 저는 미리 해놨으니까 사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 찾아준다는 서비스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고 저도 이제 막 다 써봤겠죠. 어떤 게 좋은지.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맨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실 때 막 내 정보들을 넣어야 돼요. 뭐 지역이 어디고 뭐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성별도 넣었던가 프로필 완성도 40%밖에 안 됐죠. 안 됐는데 지원 사업을 막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가능한 저는 지금 이미 그거를 돌려봤으니까 저의 그 프로필을 넣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찾아줬어요.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해가지고 50개나 된대요. 50개나 되고 눌러볼게요. 50개나 되고 이제 뭐 밑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눌러보겠습니다. 어떠한 게 있는지. 와우, 뭐 해서 뭐 이것저것 있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요런 게 있구나. 우리 중심대학. 저도 이제 중심대학에 해당이 되나 봐요. 중심대학도 나와 있고,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저도 해당이 돼요. 소상공인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이 비즈봇이라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PC로 지금 제가 PC로 보고 있어서 좀 그런데 스마트폰으로가 더 최적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거기가 더 잘 보이고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뭔가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셔서 이런 게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즈봇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또 오늘 알려드린 이 막 단어들이 어려워 못하겠어 하면은 이제 비즈봇 하나 오늘 알고 가셔서 이 비즈봇에다가 내 정보 넣어 놓으시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그 회원가입이니까 개인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이 비즈봇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든 거긴 하겠지만 가져가도 괜찮아. 나 지원 사업 좀 알려줘. 라고 하셨을 때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봇이었고 채널에서 제가 친구 추가해가지고 가입을 했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비즈봇이라는 서비스였고 저는 비즈봇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51분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그 창업 지원 사업 쉽게 찾는 방법 3개 알려드렸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창업 지원 사업을 도전하시면서 요거는 좀 너무 어려운데 뭔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언제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생연역 커뮤니티 아까 우리 멘토님 알려드려야 되는데 평생연역 커뮤니티를 채팅방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네, 채팅방에다 적어놓고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우리 현역되는 방법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저 말고 이제 우리 다른 멘토님들, 왕초보 영어 필요하신 분들, 우리 16년차 통역사이신 멘토님이 직접 영어 발음 조금 멋있게 하는 법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2월 1일 날 밤 9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 좀 영어 멋있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 우리 생활멘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예약하셔서 그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저랑은 2월 달에 뵙겠습니다. 2월 달에 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